가장 선호도가 높은 중문이라면 바로 이 원슬라이드 도어입니다. 저희도 최근 진행한 현장의 약 70%를 원슬라이드 도어로 시공했어요. 다만 어느 현장이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달라 대표 박장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문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우리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바로 중문이거든요. 어떤 중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중문의 형태가 달라요. 이걸 모르고 예쁜 것만 찾다가는 중문이 신발에 걸리고 동생에 걸리고 다 뜯고 싶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중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집에 꼭 맞는 중문이 무엇인지, 중문을 설치하면 살펴봐야 할 점은 없는지, 중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중문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중문을 해야 되는 집, 안 해도 되는 집 딱 정리해 드릴게요. 중문의 가장 큰 역할은 소음 차단이에요. 엘리베이터 소리, 택배나 배달 도착 소리, 이런 생활 소음이 현관에 들려오는데 중문을 설치하면 이런 소음을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특히 1층 세대는 중문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앞 대화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반대로 우리 집 소리도 밖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문을 꼭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역할은 냉난방 효율이에요.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틀었을 때 중문이 있으면 냉기나 온기를 현관 밖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특히 현관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투베이 형태의 집은 중문을 설치하면 냉난방 효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어요. 외부인이 왔을 때 내부를 가려주는 시선 차단 효과도 있어서 투베이 집은 현관 중문 입구를 거실 쪽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집을 안 해도 될까요? 20평대 복도식 구조는 중문을 설치하면 현관 입구가 너무 좁아 보일 수 있어요. 저희도 20평대 복도형은 60% 정도는 중문을 설치하지 않고요. 고객분도 답답해 보일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0평대 이상이라도 현관에서 공용부로 들어가는 복도가 길거나 꺾여 있는 형태라면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음이나 냉난방 효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면 중문이 없이 사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집에 맞는 중문을 고르려면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중문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여닫이, 다른 하나는 미닫이예요. 우선 여닫이 중문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단방향 여닫이, 양쪽 방향으로 열리는 스윙 여닫이입니다. 첫 번째 단방향 여닫이에요. 현관 양쪽으로 문을 받아주는 벽이 없을 때 방문처럼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단방향 여닫이 중문을 설치합니다. 이때는 현관에서 거실로 밀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당겨서 열 건지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외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문이 열리는 반경에 천장에 기물이 걸리면 기물을 옮기든지 아니면 중문의 높이를 약간 낮춰야 해요. 안 그러면 다 뜯고 다시 중문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윙 여닫이에요. 양방향으로 180도 열리기 때문에 사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스윙 도어를 사용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닥에 플로어인지를 시공할 때 난방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와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배관을 살짝 이동하거나 잘라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보통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바닥 난방이 지나가는 근처 바닥을 철거해 보거나 열화상 카메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미닫이 중문도 좀 설명해 드리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슬라이드 닉, 두 번째, 2연동 포켓 슬라이드, 세 번째, 많이들 알고 계시는 3연동 슬라이드, 마지막 자동 슬라이딩 중문이에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중문이라면 바로 이 원슬라이드 도어입니다. 저희도 최근 진행한 현장의 약 70%를 원슬라이드 도어로 시공했어요. 다만 어느 현장이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을 열 때 받아줄 수 있는 벽이 있어야 해요. 받아줄 벽이 있다면 상부 구동형이냐 하부 구동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상부 구동형을 선택하세요. 천장에 레일을 매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바닥에 레일이 없어서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개폐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하부 구동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천장 목공 작업이 필요 없어서 비용이 좀 더 저렴하지만 바닥에 레일이 노출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2연동 포켓 슬라이딩 도어예요. 원 슬라이드 도어처럼 도어 전체를 받아줄 수 있는 벽이 없을 때 주로 선택하는 형태인데요. 도어 너비의 절반 정도만 삽입될 공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고 현관 전체 너비만큼 시원하게 열리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하부 레일이 노출되는 형태라서 바닥에 레일이 걸리는 게 싫으시다면 여닫이 중문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3연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15년 전쯤엔 정말 많이 했던 중문인데 요즘은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문 전체 너비의 3분의 2만 열리다 보니 좁은 현관이 더 좁게 느껴지고 도어가 3분할이니까 아무래도 프레임이 얇게 만들어도 어수선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연동 슬라이딩을 꼭 넣어야 한다면 저는 분전선을 최소화하고 개폐 범위도 확보되는 2연동 포켓 중문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자동 슬라이딩 중문이에요. 자동 중문이 확실히 편리하긴 하지만 고객분들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다른 중문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자동 중문은 상부 레일과 센서가 둔탁해서 디자인적으로 매력이 덜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은 상부 구동형의 레일이 천장에 깔끔하게 매입되어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슬라이딩 타입 중에 대표님이 제일 추천하는 중문은 어떤 거예요? 전 비용만 걸림돌이 안 된다면 자동 슬라이딩 중문을 추천하고 싶어요.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손에 짐이 있을 때가 많은데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문이 열리니까요. 중문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자동 슬라이딩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중문 종류는 대충 알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어떤 기준으로 중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문 타입을 결정할 때는 우리 집의 평면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평면 구조에 따라 내가 원하는 중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이 되거든요. 양방향, 단방향 여닫이 도어는 어떤 형태의 현관이든 모두 가능해요. 현관 양옆에 벽만 있으면 여닫이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슬라이딩 도어를 원하시면 문을 열 때 받아줄 수 있는 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받아주는 벽이 있지만 기존 현관과 벽 위치가 안 맞는다면 현관 길이를 늘리거나 구조를 변경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2배의 평면은 기존 현관 크기에 맞춰 중문을 만든다면 여닫이만 가능한데요. 거실 쪽으로 현관을 넓혀서 파티션을 제작하면 원슬라이딩 도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슬라이딩 도어를 받아줄 만큼의 벽은 없지만 현관 더비 절반 정도의 여유벽이 있다면 이연동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문 프레임 종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프레임은 크게 목재와 금속 두 가지입니다. 나무의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목재 프레임을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나무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체 유리를 하기보다 하부 보시용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인기가 많았던 프렌치 스타일의 중문도 목재 프레임을 사용하면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원목으로 제작한 프레임도 요즘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비용은 고가지만 원목마루와 매치가 잘 돼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던한 느낌을 선택하신다면 금속 프레임을 선택하시면 돼요. 금속 자체 강도가 있어서 유리를 잘 잡아주고 두께도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얇은 초슬림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심플한 느낌의 다양한 중문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나는 너무 차가운 느낌 싫다 하시면 프레임에 필름을 감싸서 모두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 집에 적용할 수 있는 중문의 타입을 알았다면 이제는 디자인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여닫이 미닫이 할 거 없이 중문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은 상부동형 원슬라이딩 도어에 적용되는 초슬림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얇아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미니멀 모던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디자인이에요. 아무런 무늬 없이 프레임에 유리만 넣는 디자인이나 바가 프레임을 가로지르는 형태, 아니면 바를 세로로 한두 줄 넣는 디자인도 많이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무프레임이에요. 금속 프레임보다 더 심플한 느낌을 원할 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유리 종류에 따라서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바로 보이는 구조는 중문과 파티션을 같이 만들어서 공간을 구분하는데요. 이때 무프레임으로 제작한 중문에 곡면 유리로 파티션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곡면 유리는 개방감을 주면서 모서리가 없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마감이 훨씬 깔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대칭 양계 디자인 중문도 있는데요. 좌우 두 문의 크기가 동일한 형태인데 현관의 계부가 넓은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문의 중심축이 명확해서 공간이 정돈된 느낌이 들고 프레임이나 손잡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호텔 같은 분위기를 내는 하이엔드 디자인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양쪽 문을 다 열면 통로 폭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서 동선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비대칭 양계 디자인입니다. 현관이 좁으면 정대칭 양계 도어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쪽만 열고 다니기 때문에 좁은 현관에 정대칭을 설치하면 동선이 빡빡해집니다. 좁은 현관일수록 주 출입문이 큰 비대칭 양계 도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는 메인 도어를 쓰시다가 큰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보조 도어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편리합니다. 그 다음은 간살 도어인데요. 화이트 우드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간살 도어는 문이라기보다는 파티션 같은 느낌이어서 디자인 포인트를 주기 좋아요. 나무 재질이다 보니 공간이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간살 사이로 빛이 투과돼서 자연미를 느낄 수 있어요. 간살 사이 간격은 보통 30mm로 제작하는데요. 너무 넓으면 빈약해 보이고 너무 촘촘하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30mm 간격이 딱 보기 좋습니다. 간살 사이에 가로바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한 줄 두 줄 아예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가로바는 디자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원목 특성상 간살이 미세하게 틀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원목 간살 도어가 고급스럽고 만족도가 높지만 최대 단점이 금액이에요. 보통 1150에 2400 사이즈로 제작했을 때 450에서 50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 알루미늄 프레임에 우드 필름으로 랩핑한 간살 도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원목에 비해 100만원 정도 저렴해요. 가까이에서 보면 원목과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성비 있고 디자인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중문입니다. 마지막은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내가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현관이 넓다면 정대칭 양계 형태로, 좁다면 비대칭 양계 형태로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프렌치 도어를 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통은 목공으로 틀을 제작한 후에 도장 마감을 많이 하는데 워낙에 몰딩에 굴곡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필름을 씌우면 마감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굴곡에 맞는 필름 랩핑된 제품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입에서 나온 프렌치 도어도 시공해봤는데 도장 마감한 제품보다 관리가 수월해서 괜찮았습니다. 주문 내용은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유리 종류예요. 어떤 타입의 유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건 투명 유리예요. 개방감이 뛰어나서 집이 좁아 보일 우려가 있다면 추천드려요. 컬러 유리를 사용하면 집의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브론즈나 유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컬러를 주로 사용합니다. 브론즈 유리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유로 그레이는 블랙 프레임을 조합하면 세련되면서 모던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어요. 다크 그레이는 유로 그레이보다 짙고 묵직한 회색톤인데 사틴 처리를 하면 좀 더 깊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틴 유리는 유리 표면을 부식 처리해서 안개처럼 부드럽고 매트한 질감을 나타내는 유리예요. 일반 유리가 매끄럽고 광택이 난다면 사틴 유리는 손에 닿는 느낌이 실크처럼 부드럽고 빛을 은은하게 머무는 특징이 있어요. 지문 방지 기능도 탁월해서 관리가 편리하고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 무늬가 들어간 유리들이 있어요. 최근엔 주로 모루나 플루트 유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투명 유리든 무늬 유리든 되도록이면 저철분 유리인 백유리를 선택하세요. 일반 투명 유리는 철분 때문에 녹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백유리는 철분 함량을 대폭 낮춰서 녹색빛이 거의 없습니다. 모류유리라도 투명이나 컬러 유리는 내부가 완전히 다 보이는 형태고 사틴 유리는 내부가 살짝 차단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시선을 가리고 싶다면 완전 투명보다는 무늬 유리나 사틴 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광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패브릭 접합 유리도 정말 좋아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패브릭을 넣어서 시야는 차단하고 빛은 투과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인데요. 커튼을 유리 안에 넣은 것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필름 유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투명도를 제어하는 기능성 소재인데요. 전동 커튼을 리모컨으로 작동하듯이 스마트 필름 유리도 리모컨으로 작동해요. 전기가 통하면 불투명이 됐다가 투명이 됐다가 합니다. 보통 현관 중문보다는 서재나 알파룸 같은 공간에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명 유리로 공간을 분리할 때 이렇게 커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2단으로 번거롭게 해둘 필요 없이 스마트 필름 유리는 평소에는 투명하게 개방감을 주다가 내부를 가리고 싶을 땐 불투명으로 바꾸면 돼서 좋은 아이템입니다. 중문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중문을 제작할 때 고객분께서 디딤석을 만들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디딤석이 있으면 신발을 벗고 디딤석을 딛고 중문을 열면 되는데 디딤석이 없으면 신발을 벗으면서 중문을 열고 바로 거실로 들어가야 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디딤석이 생길 수 있도록 현관 구조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또 디딤석이 없는 형태의 현관은 양방향 승인도를 설치하기도 좀 힘들어요. 신발장 쪽으로 문을 열면 신발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중문 프레임 문제예요. 슬라이딩 도어를 제작할 때 알루미늄이 아니라 금속으로 프레임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중문의 가로 사이즈가 1000mm가 넘어가게 되면 프레임과 유리 무게 때문에 천장 레일이 처지기 쉽습니다. 레일이 처지면 댐핑이 망가져서 문이 스르르 닫히지 않고 그냥 꽝 닫히거든요. 그러면 문이 바닥에 시공된 가이드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지개하게 금속으로 프레임을 제작해야 한다면 도어 가로 사이즈는 1000 이하로 제작해야 하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문 설치할 때 꿀팁을 좀 주시다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중문을 꼭 현관에만 적용을 하는 법은 없어요. 집안 곳곳에 활용하면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과 안방을 구분하는 중문을 만들면 안방, 안방욕실, 드레스룸이 한 공간이 있을 때 거실과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어요. 거실 소음이 여러 번 걸러져서 안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 차단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또 거실과 서재, 알파룸을 구분하거나 거실과 다이닝을 구분하는 용도로도 중문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집안 곳곳에 중문을 설치하면 공간 분리와 소음 차단, 기능과 디자인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팁은 손잡이 디자인이에요. 저희 집은 인테리어 안 하고 들어왔어요. 좀 오래된 집인데 현관에 목공 2연동 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손잡이가 없었어요. 아마 모양상 손잡이를 달면 예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 색깔과 동일한 톤으로 손잡이를 달아놨는데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예쁘게만 만든다고 손잡이를 없애면 사는 내내 불편할 수 있어요. 중문 손잡이는 작더라도 꼭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손잡이 디자인은 중문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간살도어는 프레임 자체에 홈을 내서 손잡이 역할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프레임 유리도어는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손잡이를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중문은 클래식한 형태의 손잡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손잡이를 고른다면 디테일이 느껴지는 멋진 중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문의 종류도 많고 디자인도 다양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다가 우리 집에 꼭 맞는 중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30년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달라 대표 박장우였습니다.